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오메가3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박종훈입니다. 오메가3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분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시장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마케팅도 있고 한데, 사실 이 오메가3가 정확한 작용 기전, 어떤 범위까지 영향인가 하면 확실히 밝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심장, 심혈관, 또 뇌, 시력 기능, 면역 기능 이런 등등의 개선 목적으로 쓰이지만, 그 소아나 성인 또 어르신에 따라서 생리적 반응이 좀 다르고 남성, 여성에서 좀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강력하고 통계학적인 의미 있는 투여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참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원래 만드는 재료의 다양성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임상 효과를 공통적으로 볼까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인에서 보통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0mg에서 한 2g까지를 추천하고 있고요. 각국 여러 나라에서 추천하는 양을 평가해 보면 대개 한 5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메가3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혈구 중에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EPA, DHA의 그 농도를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섭취를 가진 나라이지만 기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족하게 섭취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이 섭취 권장량도 나이가 들면은 조금 좀 양이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41만 명으로 대상으로 하는 약 한 10일, 거의 12년 동안을 이 사람들을 추적 검사를 했더니,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을 그랬더니 심장혈관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놀랍게도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심방세동이라는 게 오히려 증가하고 뇌졸중도 약 한 5%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오히려 나빠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심장이나 혈관에 질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심장혈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한 8%, 또 심근경색에서 혈관이 막히는 그런 것들은 약 15%, 또 심장 발작 사망률도 한 9%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걸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 또 비흡연자에서 효과가 뚜렷했고요. 또 다른 연구는 약 한 2만 명을 13년 동안 추적을 했더니, 그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큰 혈관 합병증, 심장 관상동맥이라는 심장을 먹여 사는 혈관이나 말초혈관 이런 혈관의 질환은 좀 감소하는데, 작은 혈관, 콩팥, 신장 합병증이나 또 눈의 합병증도 한 13 내지 12%가 감소하는 것을 지난 7월 12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서 DHA 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고지혈증이나 심장 내에 있는 염증 수치를 개선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 많이 사서 드십니다. 사서 드시는데, 이게 사서 먹는 것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게, 그 식품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품질 관리의 문제라든가 또 순도, 또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지나친 과대 광고를 해서 마치 그거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용량을 많이 먹은 경우에 이제 소화계통의 문제나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생선 비린내가 올라온다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항혈소판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약간의 출혈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또 좀 불균형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TG라고 하는 현재에서 가장 좋은 오메가3로 되어 있는 제제는 또 값이 또 꽤 비싸고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되고, 그래서 어유 기반의 또 오메가3 보충제는 환경 오염 물질 같은 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출혈 위험이 좀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위장 장애라든가 알레르기성 반응이라든가 호흡곤란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류를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새로운 방안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많이 들어있는 생선을 말씀드리면 연어, 멸치, 청어, 정어리, 삼치, 꽁치, 새우, 메기 뭐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좀 많은 음식이고요. 이 생선에는 또 비타민 D라든가 셀레늄, 단백질, 포화지방은 좀 낮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선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이나 수유진 여성은 상어라든가 황새치라든가 왕고등어 같은 것은 그 수은 함량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선 얘기하면 수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다이옥신이나 뭐 PCB 그 같은 것들의 문제는 검사를 통해서 통과된 걸 먹는다면 크게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그 등푸른 생선류의 오메가3 함량을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생선별 오메가3 함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그 생선의 100g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고등어는 이렇게 손바닥 뭐 이런 정도 크기, 그다음에 연어는 한 2조각 정도, 멸치는 조금 많은 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어라든가 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국가에서 만든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따온 건데요. 자반고등어 같은 경우는 약 한 100g당 5.8g 정도, 그다음에 구운 은어라든가 반건조 5.58, 5.8 이런 정도 들어있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식물성이 또 오메가3가 있는 음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들기름, 그다음에 아마씨, 호두, 그다음에 캐놀라유, 호박씨 등은 이게 알파 리노렉 애시드라고 해서 이게 오메가3인데요. 이것은 이 오메가3가 실제 DPA나 EPA나 DHA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 식물성에 있는 이런 오메가3가 전환되는 일이 약간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몸에 들어와서 오메가3가 될 때까지는 조금 좀 등푸른 생선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나 미세조류 같은 것들은 채식주의자나 비건식을 하는 분들한테는 좀 공급하는 데 좋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콩 제품이나 시금치, 쇠비름, 콩나물 등 같은 것들은 아주 오메가3는 적지만 이런 걸 같이 먹으면서 식단의 다양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음식의 섭취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국가에서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딴 건데 100g당 ALL, 알파 리놀렉 애시드라고는 오메가3 함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100g당 62, 24, 2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시 같은 경우 23.5로 되어 있는데 이 함량은 많은데 이것이 실제로 DHA나 EPA로 전환되는 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등푸른 생선류가 더 추천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판매되는 오메가3도 굉장히 많고 회사마다 효능이나 과대 광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비용도 들어가고 따라서 그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영양적인 이득을 얻으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